이제 최근의 한국 상황과 그리고 또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이제 직접 수상하는 장면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이제 기사에 이 문구가 많이 기사화가 됐는데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것은 언어. 이렇게 해서 이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갔어요. 어, 이제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페루인데 중남미에 있으니까 이 중남미는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중남미권이 스페인어를 쓰는 것만 알았지, 어, 이들의 이제 전통 언어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원주민들의 전통 언어가 있고, 그들의 이제 문자도 있었는데, 문자는 약간 고대 문자여가지고 복잡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뭐 알파벳에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원주민의 언어를 발굴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원주민 언어로 표지판이 돼 있고 스페인어로 동시에 표기돼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여기 와서 유독 많이 받은 질문이 이제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 한국 사람인데 이러면 너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 있지.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 한국 글씨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 그게 이제 평소에는 너무 당연해서 못 느끼던 건데 사실 그 나라만의 고유의 언어랑 문자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우리만의 언어가 있는다는 것, 물론 한강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것은 언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소박하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만의 공통적인 언어가 있다는 거, 우리만 알 수 있는 뉘앙스랑 감정,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똑같이 규정하는 어떤 공통된 언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 그것이 문학의 힘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또 우리를 하나로 묶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경험은 정말 절실하게 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어, 요즘에는 해외에서 어디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서로 막 인사를 하진 않지만, 이제 중남미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 인사 정도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언어가 주는 연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흔히 만나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나 여행자들이나 모두와 다를 거 없이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이제 우리의 더 감정을 깊이 있게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주는 그리고 한국어가 주는 그런, 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언어 얘기를 하면서 말로 표현을 못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장면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5.18에 대해서 쓴 얘기라고 합니다. 제가 소년이 온다를 안 읽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읽을 텐데, 이 내용이 과거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소년이 온다로 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전체 작품으로 상을 받았지만, 소년이 온다를 쓰신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는 순간에 말도 안 되게 그 과거가 과거의 망령이 현실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어, 저는 이제 평소에 책은
역사의 창 같아 가지고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역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창으로 끌어들여서 그 과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타임머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강 작가님이 그 과거에 인류애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쓴 책으로 노벨상을 받는 순간에 우리한테는 계엄령이 일어나서 저는 역사적인 일식이 일어난 순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빛과 태양을 되게 눈치 없는 달이 과거의 망령을 가져와가지고 빛을 가리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사실 어떤 일식도 빛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일식이 일어난 순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가 출판을 하는 우리들, 어, 대단한 문장을 쓰거나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을 쓰거나 아니면 좋은 작품을 써도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 이제 한강 작가님의 그런 의미 있는 책,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가진 책들은 역사의 창이 돼가지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한테 과거를 보여주고 과거의 교훈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자가 출판의 우리들은 사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지켰어야 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이름도 모르고,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 계엄령 때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회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작가의 언어, 작가의 펜이 뭐 언론사라든지 이런 게 항상 필요했다면 자가 출판은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시청을 지킨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처럼, 아니면 지금도 추운 데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응원봉 들고 나온 젊은 친구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의 조그만 메시지가 모여가지고 다시 역사를 증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순간을 박제하는 일, 이게 자아출판의 일이고, 사실 우리가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막 단순하거나 가벼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깊이 있는 것인데 전달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다양성이 모두 모여서 광장에서 빛나게 만드는 일이 자가출판으로 책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책에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